자, 교재 199페이지고요. 상권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지 선정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입지 이론. 근데 제가 강의를 오래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험 치는 것하고 그 현실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지 선정 이론 있잖아요. 이거 뭐 계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시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 실제로 실무에 꼭 필요한 이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 입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입지 일바 대표 강사가 있잖아요. 네, 대표 저자가 있고요. 혹시 빠숑 들어봤습니까? 책 많이 읽어보시면 빠숑 아시던데. 이분은 이제 본명이 김학열 씨라고요. 이분은 주로 입지에 대한 책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입지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처음 이 책을 딱 썼고 우리나라 다음 서울로 좁힙니다. 서울 부동산의 미래 다음 이 책이 나왔고요. 서울을 딱 짚어줘. 다음에는 지방을 짚어요. 3탄이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그림이 보이죠? 우리나라 서울 지방. 4탄은요.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제목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권을 한 2년 전, 3년 전에 다 읽어봤거든요.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결국 네 권을 딱 묶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입지에 대한 책인데 결국은 저는 이 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책의 최종적인 이제 목적은 뭐냐? 교교상자예요. 교교상자.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 모든 입지는 교교상자만 따지자. 그럼 이제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 요즘 수도권 GTX 노선 때문에 엄청 뜨고 있잖아요. 교통이 최우선입니다.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 다음에 상권. 다음에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입니다. 요즘 아파트 같으면 가능한 강뷰,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강뷰를 끼거나, 강을 끼고 있거나, 공원을 끼고 있거나, 여러 가지 거죠. 이런 자연환경을 중시하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는 입지하게 되면 교교상자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로서는 교교상자가 하나도 안 나와. 희한하게 뭐 랠리니 뭐 허퍼니 뭐 희한한 것만 다 뒷다 놔버리고요. 이게 현실이니까 어떡합니까? 뭐 시험용이니까 거기 맞도록 공부하시고 나중에 학교 가시면 그냥 뭐 이 책은 많지만 나중에 입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네 가지더라. 교교상자 네 가지더라.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학교 가시면 아무 쓰잘데가 없습니다. 시험에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좀 골치 아픈 거 보도록 할게요. 199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쓴 건데 이걸 굳이 뭐 전부 다 사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다 읽어봤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이 제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돈을 뭐 몇십억 번 건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독서를 했는데 책을 1년 동안에 311권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한 1년 동안에 300권을 읽지? 제가 생각해도 미스터리예요. 도저히 납득이 이해가 안 가요. 또 이 책 읽은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정리하는 거 도움 되잖아요. 저대로 다 정리 다 했거든요. 다 정리하는 게 또 시간도 엄청 걸리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은 작년에 읽는 게 아니고 한 2년 전, 3년 전 오래됐습니다. 근데 책 본 게 떠올라가지고 입시를 하다 보니까 떠올라서 소개한 건데 자, 지금부터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부터 상권 이론 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시험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봅니다. 자, 괄호 1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얘도요, 포인트만 제대로 아시면 크게 부담 안 됩니다. 포인트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중심지. 그러면 1번 중심지 종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림이 있죠. 세모. 예, 세모. 예, 세모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강의노트 세모에다가 이렇게 3등분 할래요. 3등분 해주시고요. 세 가지인데 크리스탈러가 보기에는 최고 위에 있는 것이 고차 중심지가 돼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요, 저차 중심지가 되고요. 다음에 가운데가 중간이죠. 그러니까 중차 중심지. 원래는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종류가. 예를 들면 쉬워요. 자, 고차 중심지는 예를 들면 자, 서울의 시청 떠올리시고요. 서울의 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시청이.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서울이야. 얼마나 큽니까? 서울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청이 있잖아요. 이 시청은요,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규모가 큽니다. 거리가 멀리 적인다고 했잖아요. 서울 전역이니까. 얘가 바로 고차 중심지가 돼요. 그럼 맨 하위 저차 중심지는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죠. 옛날 말로 동사무소죠. 편하게 동사무소 적을게요. 뭐 서울시에 동사무소가 수백 개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요, 요 동네 상대로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차 중심지는 규모가 작아요. 거리도 아주 짧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가 중차인데 가운데가 뭐가 있죠? 구청. 서울이면 아마 구가 25개 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한 구가 된다. 얘가 바로 중차 중심지가 돼요. 그러면 숫자를 볼까요? 얘는 수백 개지. 얘는 25개지. 얘는 한 개지. 그러니까 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있죠. 따라서 중심지 형태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 갈수록 숫자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기본 내용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199페이지. 자, 목차 2번 주된 용어. 1번 중심지가 기역번, 니은번,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있다. 잠시 순서 바꿔가지고요. 201페이지 한 장만 넘겨주세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5번이 있죠. 내용과 원리. 1번, 2번, 3번, 5번에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은 설명 다 들었습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서울의 시청. 거리가 멀고 저차 중심지 동사무소죠. 일수록 거리는 가깝다. 2번, 고차일수록 규모가 커져. 서울시 전역이니까. 그리고 아주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게 됩니다. 3번,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진다고 했으니까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네. 여기까지 보았고요. 다시 앞에 199페이지입니다. 자, 2번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나와요. 얘는 뭐냐? 일단 밑줄부터 먼저 할게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의 범위 밑줄. 사람이 통행하는 최대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고요. 3번 내려가죠. 최소 요구치. 얘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괄호 밑줄 하세요. 최소한의 인구 규모 밑줄. 그럼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느냐? 자, 단어 두 개 나왔죠.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3번이 있죠. 얘가 중요해. 최고 중요해. 그리고 3번.
그러면 중심지 성립 조건은 일단 두 줄 밑줄 하세요. 얘가 빈출입니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거치 범위보다 재와의 도달 거리의 범위가 더 커야 한다. 밑줄. 요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심지 성립 조건을 설명드리겠는데 이제부터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을 전부 다 아주 간단하게 성립 조건 땡땡 돼 있잖아요. 자, 성립 조건이 땡땡 해놓고 네모두개 나와 있죠. 그 네모두개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소 요거치가 되고 최소 요거치. 얘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하고 빈출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혹시 수익률의 종류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있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이 요소보다 커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학결혼에서 요구자가 나면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담가질 거 없어. 얘가 작아야 돼. 헷갈릴 거 없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더 커야 되겠지?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도달 범위. 자, 그럼 이제 요 관계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최소 요거치. 최소 요거치. 뭐 쉽게 말하면은요. 최소 수익을 말하는데 최소 수익. 자, 맞냐? 예를 들면 자, 백화점.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지역의 인구가 10만 원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10만 명의 규모라면 백화점 들어설 수가 있고 이보다 적으면 백화점 수지가 안 나와요. 얘가 뭐지? 최소 요구치요. 백화점 짓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치는 10만 명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얘가 10만 명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백화점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인구가 얘가 도달 범위가 돼요. 실제 그 지역은 사람이 5만 명이야. 5만 명. 그럼 백화점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지. 거꾸로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되면 백화점 짓는 최소한의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인구가 실제로는 이만큼 20만 명이에요. 이런 백화점 대박이지. 백화점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래 항상 최소 수는 작아야 되고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이 그림이 우리 교재 200페이지 그림이잖아. 200페이지 그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 머리에 꼬여버리니까 빠르게 최소 요거치 단어 짚어드렸고 도달 범위 짚었잖아요. 나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요거자는 작아야 됩니다. 바로바로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친 게 바로 들어올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책을 보시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거치보다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제 쉽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크리스탈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종류가 3개 있더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이것은 어떤 거라도 승리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 요것은 작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 있죠. 혹시 샵 표시되어 있습니까? 계산 문제 나온다 했죠. 그러면 또 몇 장 넘어갑니다. 205페이지. 괄호 4번.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이것도 샵 표시하세요. 이것도 계산 문제 항상 A급입니다. 그럼 지금 2번, 4번이잖아.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라 보게 되면 비효율적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설명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옵니다. 자, 상권이 이러는데요. 결론적으로 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허프의 확률론입니다. 그래서 얘만 하면 얘는 쉽게 같이 비슷하게 이해가 돼요. 자, 1번 되어 있죠. 1번은 괄호되어 있죠. 어떤 단위? 바로 도시 단위가 돼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허프의 확률명 괄호 무슨 단위? 도시가 아니고요. 점포, 상점입니다.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일입니다. 비교되죠. 얘는 도시가 되고요. 얘는 점포, 상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시는 크니까 당연히 뭐지? 거시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상점은 규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거시적이 아니고 미시적 분석입니다. 상점에 누가 왕래하죠?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그래서 상점이니까 바로 소비자 행동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얘도 계산 문제, 얘도 계산 문제. 그래서 둘 다 공식입니다. 공식이 바로 고객 협인력 또는 고객 유인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모하시고 쓰면서 공부하라고 괄호되어 있잖아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분자 분모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자가 도시의 인구수가 되고요. 나누기 거리의 제곱입니다.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음에 확률 모형은요. 공식, 고객 유인력입니다. 점포의 매장 면적입니다. 나누기 거리 제곱입니다. 그래서 공식 비교하니까 레일리의 법칙은 도시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도시니까 그 도시의 인구수가 나와요. 당연히 허프는 점포니까 그 점포의 면적이 있지. 점포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자, 거리 제곱인데 얘도 거리 제곱이지만 이때 요 제곱, 요거만 조심하자. 이때 제곱이란 것은 그냥 이승이 아니고 바로 공간 마찰기수라고 불려요. 공간 마찰기수입니다. 이렇게 쓰죠. 마찰기수. 보통 마찰기수 하게 되면 1을 주고 2를 주고 3을 주고 이거는 여장수 마음입니다. 그래서 1을 주면 1성. 뭔지 아시겠죠? 1을 주면.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 계산 문제가 얘가 얼마에 따라서 성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여지껏 우리 문제는 늘 마스에서는 2로 한다. 하니까 주로 2를 많이 쓰거든요. 2성으로. 만약 계산 문제가 언젠가는 1성이 나올 거예요. 1성이. 그러면 이때는 뭐 1성만 해주면 돼요. 자, 해서 두 개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비교. 그럼 이제 공식을 풀어서 볼까요? 풀어서 보자. 자, 풀어서 보기 전에 우리 책과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봅니다. 멜리 법칙입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 202페이지죠. 202페이지. 220페이지 보게 되면 동남 1번에서 네모 박스 있죠. 두 줄. 파란 글씨. 얘가 빈출이야. 얘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줄 읽어볼게요. 두 도시의 상거래 hợp인력, 유인력은 두 도시의 밑줄 하세요. 인구의 비례 밑줄.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밑줄 하세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 4번. 4번 내려가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괄호 밑줄 하세요. 괄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하였다. 밑줄. 자,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뭡니까?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수식을 보더라도 분자값이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지겠지. 예. 그러면 이제 얘는요, 분모하고는 서로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하고는 이렇게 뭐지? 비례하고, 예?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다. 방금 밑줄 다 껐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풀었으니까 당연히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공식은 뭐지? 계산 문제. 얘는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딱 두 개입니다. 바꿔서 물어, 바꿔서. 다시 또 한 가지는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잖아요. 요거 싹 빼버리고 거리의 반비례 틀린 말입니다. 뭐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 A가 있고 도시 B가 있어요. 두 도시가 크기가 똑같아. 인구가 똑같아요. 같은 크기다. 그럼 이제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hợp인력입니다. 이때 한가운데 복판에 C라는 동네가 있다면 똑같은 크기니까 끌어당기려면 반반씩 1대1로 똑같이 끌어당긴다. 상식이잖아요. 얘가 바로 기본적인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다시 크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A 도시가 B보다 2배나 커요. 2배. 2배나 크다. 2배나 크면 이때 끌어당기는 hợp 인력은 얘가 크잖아. 얘가 많이 잡아당기겠네요. 얘는 적게 잡아당기고 몇 대 몇? 2대 1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배나 크다면 반드시 2대 1인데 반드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자. 루트 2대 1입니다. 그럼 루트가 왜 루트가 됩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왜냐? 이거를 전부 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수학적으로 막 비비비 꼬아서 푸니까 결국은 이렇게 루트 이만큼 많이 잡아당기더라.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얘가 3배나 크다 뭐지? 루트 3대 1. 되시겠죠? 그럼 이제 루트 2는 많이 들어보시죠? 1.414. 그러니까 1.4대 1만큼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얘가 큰 만큼 루트 배수만큼 많이 잡아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이때 여기에 대한 거리나 인구수를 숫자로 넣어주고 계산 문제를 묻는 거야. 계산 문제. 그래서 지금 1월 기본 과정은요. 우리 책에도 뭐 복잡한 공식과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지만은 기왕이면 기출문제로 접근하자. 기출문제. 자, 오늘 프린트 보시면 프린터가 좀 몇 장, 한 장 더 나갔을 거예요. 계산 문제 2문제 보입니까? 2문제 보이죠? 제목은 상권이론 계산 문제. 자, 1번은 뭐죠?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인데 박스 공식 눈에 들어오죠? 참고로 보시면요. 지금 요 프린터가 PDF 자료로 한 건 파일을 PDF로 딱 하다 보니까 PDF가 들어들어 글자를 누락을 시키더라고요. 글자를. 깨끗하게 안 나와요.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 아무리 실력으로 20분, 30분 계속 넣어보고 또 반복했는데 글씨가 PDF 과정에서 한두 자가 누락이 되고 크기도 조금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레일리 소멸 인력 법칙은 박스 공식이 이제 필요 올 거예요. 2번 허브의 확률명도 박스 공식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는요. 기출문제 언제? 17회. 2번 문제는 언제? 기출문제 15회 초과 시험. 풀어보자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7번부터 볼게요. 17대 문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도시 A와 B 사이에 C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도시 A하고 B 사이에 도시 C가 있다. 이렇게. 레일리 소멸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의 유인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자, C로부터 이때 요 비율. 즉 유인비를 구하래요. 문제 보고 그대로 공식 대입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불러주세요. A 도시는 인구 몇만 명? 7만 명요. 거리 몇 킬로? 10킬로. B는 몇만 명? 42만 명. 거리 몇 킬로? 20킬로. 끝. 자, 이 딱 보니까 인구수가 분자에 나왔네. 예. 거리가 분모에 나왔네. 예. 그럼 이제 각각이 당기는 유인비를 구하자. 대입합니다. 인구수가 올라가죠. 7만 명. 7만 명. 나누기 거리 제곱이죠.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700이 나와요. 다음에 B도시. 인구가 얼마? 42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이잖아요. 400이 되겠네요. 20의 제곱이다. 그럼 1050이 나와요. 그러면 A가 700이 되고요. B가 1050이라. 합하니까 총 합계 얼마? 1750이죠. 1750. 그러니까 전체가 1750이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지? 전체가 1750명 중에서 700명은 A로 간대. A로 간대. 전체가 1750인데 1750 중에서 1050. 1050명은 B로 간대.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0.4. 40%. 요거 계산하면 얼마? 0.6. 얼마? 60%.
따라서 A 도시로 40%, B 도시로 60%.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만 알아버리면 숫자만 좀 복잡하게 낼 뿐이지 무려 10%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나왔으면 좋아요. 왜? 공식이 안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풀고 득점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상중하로 치면 상급이 결코 될 수가 없어. 학급이나 중급 정도. 여기까지가 레일리 소명 1레벨이고 이 계산 문제만 보더라도 A 도시, B 도시, 도시가 나오고 거시적 분석이고 항상 인구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에 허프의 확률명입니다. 확률명. 확률명은 상점 단위죠. 상점 단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책부터 먼저 봐요. 책을 보시면. 걸어 4번 205페이지. 3번 빠졌네. 건버서 204페이지 먼저 봅니다. 자, 그럼 204페이지 보기 전에 최고 위에 본래의 산식이 있죠. 색칠 네모. 공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짜증납니까? 짜증나죠? 다시. 박스 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칠판 보세요. 이거 보니까 스마일 아니에요, 스마일.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짜증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계산 문제는 짜증나게 풀지 마시고 이걸로 푸시면 돼.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이거만 알아버리면 박스는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지 마시고. 자, 다시. 그래 3번요.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분기점 모형. 얘는 뭐냐? 다시 그림 보세요. 이거 이제 풀었잖아요. 자, C로부터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A 도시로 40% 갔죠? B로 60% 갔잖아. 예. 요 지점. 예. 여기서 A로 40% 가고 B로 60% 갔잖아요. 요 지점 찾는 게 얘가 바로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분기점 모형. 40%, 60% 갈라지는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일리 소명 1레포트에서 요 분기점, 요 지점 찾는 것이 바로 분기점 모형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박스, 첫 줄 박스 보니까 공식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뭐 분자 분모인데 분모가 뭐 루트 A분의 B가 나와. 루트를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안 통한단 말입니다. 안 통해요. 무식하지만은 이런 계산 과정을 역으로 풀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사실상 계산기로 계산하기가 무리입니다. 참고로 컨버서 분기점 모형은 작년에 나왔어요. 32회 때. 무슨 말이죠? 원래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연습은 하시되 원래 기대하지 마세요. 예. 나오기 어려워요.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쯤 나올 거예요. 원래는 분명히 피할 거예요. 4번 허퍼의 중심지름입니다. 자, 얘도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확률명이죠. 첫 줄, 허퍼는 대도시에서 쇼핑센터를 결정하는 확률명을 제시했는데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 쇼핑센터까지와의 거리 동그라미.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동그라미.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 동그라미로 결정이 된대. 거리, 수, 크기.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 주변에 많잖아. 뭐가 있어요? 대형마트 있잖아요. 이마트가 있어요. 또 홈플러스가 있어요. 또 롯데마트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거리 나왔죠? 수 몇 개,
3개. 크기는 얘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중간클 수 있고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것 보고 거리, 수, 크기가 다 나왔잖아. 이런 자료가 나왔을 적에 나는 어느 마트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따져가지고 각각 갈 확률을 구해보자. 얘가 뭐 몇 프로 갈지 따지는 게 확률 모형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이때 쓰는 공식이 그대로 뭐 요거 집어넣으면 돼. 단 이때 이성은요. 바로 마찰계 수를 그대로 2를 지시하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수로. 그러면 문제 확인. 문제 2번. 문제 2번.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프린트 문제 보니까 공식은 이제 다 적어드렸고 기출문제 15의 초심에 나온 그대로 문제를 옮겨왔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근부서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신규 매장. 단, 마찰계 수는 2로 한다. 그럼 이성하라는 말이죠. 이성. 자, 그림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PDF 아무래도 할인 매장 하는데 기존자 빠져있죠. 그죠? 거기다 기존. 얘가 기존 할인 매장입니다. 이걸 제가 PDF로 전환시키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존 적어주세요. 기존 매장입니다. 기존 매장이고. 오른쪽이 뭐지? 신규 할인 매장.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밑에 도시가 나오죠. 인구 5만 명의 도시네요. 도시. 도시가 몇만 명? 5만 명. 5만 명의 도시다. 자, 그러면 보고 불러주세요. 기준 매장은 면적 얼마? 4천. 거리 몇 킬로? 2킬로. 신규 매장 면적 9천. 거리 몇 킬로? 3킬로. 마찰계수 얼마나 했죠? 2니까 얘가 2가 나왔으니까 몇 성? 2성하래 말입니다. 그대로 공식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매장은 면적이 4천. 거리에 마찰계수니까 거리에 몇 성? 2성. 암산 안 돼요? 1000. 다음에 신규 매장 면적 얼마? 9천. 거리에 몇 성? 2성. 얘도 암산 안 돼요? 1000. 자, 숫자가 1000 나왔잖아. 1000 하면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그럼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 그럼 당연히 뭐 확률은 얘가 50%. 네? 얘도 50%. 1000 나왔으니까. 50%? 50% 정했었잖아요. 문제는 신규 매장에 요 인원수를 묻잖아요. 신규 매장. 몇 프로 가지? 50%. 따라서 인구가 5만 명이면 곱하기 몇 프로? 50%니까 0.5 곱해주면 신규 매장은 얼마가 간다? 2만 5천 명. 정답 2만 5천 명.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얘는 도시가 났고 얘는 이제 점포가 났잖아. 점포가. 예. 그것만 다를 뿐이지 계산 원리가 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기출 문제 풀었고요. 요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도 이 원리 뿌리는 변함이 없어. 근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공식 이만하면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그럼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206페이지 봐.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있죠. 동그라미 4번. 특정 매장의 고객 유인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공간 마찰계수에 반비례한다. 나왔잖아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계수에 반비례한다. 그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색칠 네모 밑에 동그라미 8번. 자, 고객 유인력 공식.
공식 보니까 이 공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답답해집니까? 답답하지 그냥. 이래 푸느니 그냥 이걸로 다 풀었잖아. 따라오셨잖아 이걸로요. 이거 하나 딸랑 갖고 푸시면 되지. 저렇게 복잡하고 무겁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률명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은 여러분이 고전적 상점 분포 이런 여러분이 뭐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6번 보죠. 6번. 6번요. 얘도 넬슨의 소음의 입시론인데 얘는 굉장히 문제가 뜸해요. 모의고사는 보지만은 실제 시험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가끔 물으니까 확인만 할게요. 넬슨의 소음의 입지론은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소매 상점의 8가지 원칙 밑줄, 소매 점포에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8개가 쭉 나오죠. 1번 현재 지역업의 적합지점, 2번 잠재적 발전 가능성, 3번 고객의 중간 유인, 4번 상거래 방식의 적합지점, 5번 집중 흡연력. 6번 동그라미 하세요. 양립성 동그라미. 요것만 놓치지 마세요. 7번 경합성의 최소화, 8번 용지경제학. 그래서 8가지인데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결론.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소매 점포의 8가지 원칙인데 6번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네. 한번 딴 걸 집어내요. 양립성을 다 바꿔놓고 예를 들면 경합성의 최소를 가장 강조한다. 그럼 틀린 말이라. 뭘 강조하지?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면 양립성이 뭡니까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즉 양립성이란 밑줄 하세요.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밑줄.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데 우리 주변에 이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물어볼까요? 병원 옆에 뭐가 있죠? 약국. 이게 양립성입니다.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시장 갔더니 고기를 팔아요. 정육점. 옆에 뭐가 있죠? 야채 가게.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자, 재래시장 갔더니 숙녀복 코너가 많잖아요. 그 옆에 또 뭐가 있죠? 액세서리. 숙녀복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한 가지만 더요. 술집이 많더라. 모여있습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노래방. 술집과 노래방.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모텔도 많죠. 정말 양립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양립성이고 내일에서는 소매 점포의 입지에 대해서는 양립성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는 주로 이제 공업 입지로입니다. 공업 입지는 제가 3월달에 설명드린 데가 있어요. 3월달. 제가 3월달 되면요. 자, 봅니다. 지금 상권을 봤죠. 요거 설명했기 때문에 3월달 다시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 과정 다 따라왔으니까 3월달에는 상권일은 지나갔고 바로 공업이지죠. 요거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업이지는 3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입지선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1페이지 넘어가죠. 221페이지. 네모 6번. 도시 공간 구조론. 도시 공간 구조론. 목차부터 볼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네모 7번.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 지대론. 얘도 항상 A급입니다. 매년마다 여기서는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문제도 나와요.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공간구조론 지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구조론 지대로 나게 되면 기출문제 확인해봐요. 기출표. 기출표를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찾으셨죠? 그러면 끝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로 까만 세모 도시 공간 구조론. 와, 맞네. 9, 19에 20, 22, 23, 24, 25, 28, 29, 31, 32. 바로 옆에 지대론. 이것도 많죠. 지대론도. 11, 15, 19에 20, 21, 22, 24 두 문제. 26, 27, 28, 29, 31.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론 지대론은요. 어떤 일도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1, 2, 1 과정은 제가 도시 공간 구조론만 설명을 드리고 3, 4할 때는 지대로 설명하고 합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지대로 3을 때려보도록 하고 도시 공간 구조론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221페이지 봅니다. 221페이지. 목차부터 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론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동심원 이론. 한 장 넘겨서 1번 동그라미 하시고 1번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2번도 동그라미 224페이지 호이트의 선형 이론 꼭 알아야 됩니다. 3번도 동그라미 해리스와 올만의 다이심 이론. 3개 나왔죠. 3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옛날에는요. 기본 내용만 모르는데 요즘은요. 학자까지도 바꿔서 모르요. 번거롭지만 지금은요. 학자까지도 싹 바꿔버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간 구조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동심원 이론. 다음에 선형 이론. 세 번째가 다액심 이론. 야자만 집어넣을게요. 야자만. 야동 보면 선다. 됐어요. 예. 그래서 동선다.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선다. 이 세 가지가 도시 공간 구조론 세 가지.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동선다 중에서 첫 번째 동심원 이론. 깊이는 없어요. 동심원 이론은 말 그대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간대. 그래서 아래에 박스 그림 있죠. 5개 동심원. 요것만 하시면 돼요. 5개 동심원. 2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학교론 강의에서 최고 그림 그리기 힘든 게 요겁니다. 동그라미가 삐뚤삐뚤 나오더라고요. 암만 노력해도 제대로 안 그려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잘 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없어. 벌써 뭐가 안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최고 힘든 그림인데. 아이고, 할 수 없다. 동심원입니다. 참 그림 그리기 힘드네. 요거 보고 도시가 5개 동심원상으로 성장해 나간대요. 동심원상으로. 그러면 옆에 1, 2, 3, 4, 5 있죠. 보고 불러주시면 돼요. 1번은 뭐? 중심 업무지구. 2번은요. 천의지대. 세 번째는 괄호. 저소득층 주거지대. 하면 저소득층. 네 번째는 괄호. 고소득층 주거지에. 마지막으로 통근. 또 괄호입니까? 아니요. 통근자. 통근자 주거지대. 이 순서가 돼요. 일단 5개 동심은 순서까지도 아는 게 좋아요. 일단 암기합니다. 중천, 저고통입니다.
자, 중천저고통인데, 중천저고통. 중천이 뭔 줄 아세요? 중천. 일단 안 들어보셨어요? 중천. 중천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잖아요. 49제 지내죠. 죽은 자가 저승 가기 전에 49일 동안 떨어오는 데가 중천입니다. 중천.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죠. 그래서 저고통입니다. 중천, 저고통. 그래서 중천, 저고통. 5가지가 바로 동심은 순서가 돼요. 그러면 자, 이것을 현실로 비교하자면 얘가 이제 중심상업적, 중심무지고 최고 중심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로지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단핵도시. 단핵. 중심지가 딱 한 개입니다. 중심무지고. 중심지 바로 옆에 천이지구는요. 쉬운 말로 대개 뭐 대구역 주변에, 청량리역 주변에, 대전역 주변에, 역 주변에 설렁마 되었잖아. 예성 많고 범죄도 많고 지저분하고 질병이 많고 또 요즘은 단속이 다 되겠지만 집창촌도 많고요. 이런 주변에 바로 천이지대. 아주 설렁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적급주택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 모여있고 가장 멀리 출퇴가 나죠. 통건자 주거지대. 이렇게 중천저고통 이런 순서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학자가 버제서인데요. 버제서가 최초. 자, 지금 그 미국의 시카고 들어보셨죠? 시카고시. 지금은 대도시입니다. 이 시카고시는 어떻게 유명하느냐? 최근에 최고 히트작이 영화가 뭐죠? 스파이더맨. 지금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이 위기에 700만 명이 넘었다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반응이. 예. 그럼 스파이더맨 영화 배경이 뭐 계속 시리즈 나왔잖아요. 여기 시카고. 예. 고층 빌딩이 많거든요. 미국의 3대 고층 빌딩 많은 도시가 시카고시예요. 그래서 쫙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막 많이 보셨죠, 그죠? 거기가 이제 시카고시를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예요. 스파이더맨이. 그러면 지금은 대도시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시카고 도시는 요거였거든요. 버제서가 조사하니까 자, 중천, 저고통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도시가 뻗어나가더라. 동심을상으로. 예, 요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심의 이론인데 다만 문제는요. 도시가 어떻게 동심원상으로 뻗어나가죠. 예.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예. 다만 실제 조사만 했을 뿐이지 이유를 증명을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잘 볼까요? 아니 어떻게 도시가 이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도시는 만약 교통이 발달되면 여기가 확 달라지겠지.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은요.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의 발달을 무시합니다. 교통이 발달되면 동심원이 병행되어 버리거든.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고 있고 다음에는 요거 잘 보세요. 3지대랑 4지대랑 세 번째, 네 번째. 얘가 못 사는 동네죠. 적급지역. 얘는 잘 사잖아요. 고급지역.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사는 동네 옆에는 얘들이 없어요. 얘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까? 얘들은요. 붙는 게 현실이 안 맞아. 이 떨어져야 돼. 다시 한 번 더. 고급과 저급은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주거분리라고 불러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고급과 저급이 서로 동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이거를 또 무시합니다. 같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동심원 모델의 비판은 결국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더라. 다음에 얘들이 붙어 있더라. 이것도 안 맞다, 현실에. 주거분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볼 줄 아시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대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보더라도 뭐 기능직 분화해서 5가지도 그대로 뭐지? 중천저고통. 요거는 순서만 하시면 돼. 내용 보지 마시고. 순서가 5가지 뭐 중천저고통이더라. 4번 넘어 4번 보게 되면 비판. 자, 비판 보시면 동암 1번 시카고 심한 대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 이 말은 뭐죠? 동심 이유를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2번 동심원이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자, 밑줄하세요. 교통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심원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동선다 중에서 두 번째 선형 이론 넘어가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선형 이론 그림 나오죠. 그림. 자, 이것도 읽어보세요. 다시. 중천저고통. 얘가 버저스의 동심 모델입니다. 문제가 뭐라고 했죠? 교통의 발달을 고려 안 하더라. 저거분리를 설명 못하고 있더라. 이 문제를 보완한 것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했다. 그러면 다시 그림 나오죠. 그림. 자, 그림 보게 되면 큰 복판에 핵심이 이거잖아. 1번 뭐라고 적겠죠? 중심 업무지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중심 업무지구. 핵이 몇 개? 1개. 그래서 얘도 단핵도시입니다. 단핵도시다. 그럼 그림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림. 이렇게 나와요.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게 동남이 5번 맞습니까? 5번은 무슨 지역? 고급주택지입니다. 고급. 5번 집에 4번이 붙어 있죠. 4번이 뭐지? 중급주택. 중급주택이고요. 정반대편에 저급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저스의 호이트의 선형으로는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도로가 멀리 뻗어나가잖아요. 예. 교통충만큼 도로가 발달하는 만큼 이만큼 가장 멀리 뻗어나간 것이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해서요. 교통충만큼 도시가 멀리 성장해 나가더라. 그래서 교통축을 따라서 도로가 발달하는 만큼 성장하고 다음에 고급주택 주변에는 당연히 사이좋게 중급, 중류층이 붙어 있잖아. 근데 정반대편에 동네 3번 찾았죠. 3번이 무슨 주택? 저급주택. 잘 보세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 어울릴 수가 없잖아. 당연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 맞대 말입니다. 얘가 뭐지? 주거분리도 해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호이트 선형으로는 교통의 발달도 인정했고 주거분리도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뭐지? 핵이 하나다. 단핵이다. 자, 그러면 1번 개요네요. 개요 보시면 개요. 자, 호이트는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도시 거주 분포가 교통망을 따라 밑줄 하세요. 교통망을 따라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다. 동남이 2번 세 번째 줄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된다. 집 한번 볼까요? 얘가 무슨 꼴이지? 마치 부채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차 2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의 주요 내용. 항목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주된 포인트가 뭐냐?
6번 모두 밑줄 하세요. 6번. 6번 보시면. 고급 주택은 교통축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 주택은 정반대편에 입지하고 있다.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은 서로 반대 있잖아. 멀리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분리가 나타납니다. 고급과 저급은 멀리 두고 있대요. 나머지는 읽어봐도 충분히 다 이 그림으로 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이 3번. 호이트의 선생님은 비판. 칠판 볼까요? 이 그림 보니까 주로 푸는 게 뭐지? 교통축 따라서 고급주택입니다. 이를 강조해요. 이거로 비판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자, 주거지 입지 변화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밑줄 하세요.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동선다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선다, 다의 심이론, 헤리서 울만입니다. 이거 보고 시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단핵입니까? 다핵입니까? 다핵. 짚어 봅니다. 앞에서 동선다 중에서 동심은 선행으로는 전부 다 핵이 하나야. 단핵. 근데 지금 다핵심으로는요. 박스 보시면 핵이 여러 개다. 여러 개. 현재 이 도시가요. 정확히 말하면 영국의 맨체스터 도시 들어보셨죠? 그 지역이 도시가 핵이 여러 개래. 그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야. 서울에 핵이 많잖아요. 강남, 명동, 영등포, 노원, 천호동 많잖아요. 이게 바로 대도시는 주로 핵이 많더라. 다핵입니다. 어려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핵이 여러 개다. 다핵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번 개요에서 2번 정도 보게 되면 학자가 맥켄지가 나와요.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나 학자는 해리스와 울만이 발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발달시킨 해리스와 울만을 더 쳐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을 시켰다. 3번 내려가죠. 핵이 여러 개가 되는 다핵의 이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줍니다. 1번, 2번. 1번 동종업종, 2번 이종업종. 얘도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유산활동의 동종업종 간에 밑줄 하세요. 동종업종 간에는 지적 이익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요. 동종업종을 끼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 된대.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갔더니 용산에 뭐가 모여있죠? 용산. 전자상가 모여있잖아요. 얘가 바로 동종업종 같이 모여있잖아. 핵을 이루고 있어요. 서울에 노량진 갔더니 무슨 시장? 수산물 시장이 모여있잖아요. 핵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서울에 약재 골목이 다 모이는 골목이 어디죠? 경동시장이죠. 그런데 모두가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핵이 여러 개 된단 말입니다. 2번 이종업종. 서로 다른 밑줄 하세요. 이종업종은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이해가 상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요. 분산입지가 돼요. 분산입지. 그래서 동종업종은 모이면서 서로 다른 이종업종은 서로 분산입지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한 장 넘어가서 7번 지도론 있죠. 지도론. 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도론은요.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중요하지만 3월 달에 설명합니다. 3월 달. 3월 달은요. 오늘 봤던 동선다 있지. 얘는 설명 안 하고 바로 지도론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52페이지 정책으로 넘어갑니다.